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재벌 샤오젠화는 여러 금융 범죄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3년형에다 벌금 한화 약 11조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가 공을 세웠다는 말이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판결로 보고 샤오젠화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위터 계정 아시아 파이낸스에 술자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마윈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은 바로 샤오젠화입니다. 트윗에는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적이다. 마윈과 건배하고 있는 자가 방금 13년형을 선고받은 샤오젠화다. 샤오젠화는 정말 뇌물을 받고 마오쩌둥 선집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의 대표적인 자본 운용 사례를 보면 30억 위안으로 내몽골에 있는 한 광산을 구입해 이 광산을 담보로 민성은행에서 한화 약 5,900억 원을 대출한 다음 이 30억 위안을 이용하여 한화 약 15.5조 원 상당의 르능그룹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샤오젠화와 마위는 모두 흰 장갑으로 그저 한 사람은 조용히 처리하고 또한 한 사람은 떠벌리기 좋아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샤오젠화는 중공 정치권과 가까운 숨은 부자 중 한 명으로 2017년 홍콩의 한 호화 호텔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돌아간 뒤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의 소식은 2020년 중공 관리들이 그가 중국 본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운영을 재구성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그는 상하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나타났지만 당국은 그의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은 8월 19일 샤오젠화에게 공탁금 불법 수수죄, 수탁재산 배임죄, 자금 불법 사용죄와 뇌물 공여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샤오젠화가 자수하고 죄를 인정해 처벌을 수락했으며 작물 추징에 협조해 손실을 만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젠화는 밍텐 그룹계의 관리자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대 당대회 이전 정파들 간의 타협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재미운동가 구어바오성은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13년형은 가벼운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시라이의 후원자였던 전 다롄 서더그룹 회장 쉬밍은 형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샤오젠화도 감옥에서의 운명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3년 만에 당신을 감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고위층의 비밀을 너무 많이 쥐고 있는 기업인 중 누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샤오젠화가 1989년 6월 4일에 중공의 편을 들고 공모했기 때문에 그를 동정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89년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했을 때 샤오젠화는 북경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따라 정부에 맞서지 않았고 창업을 위해 대학 자금을 지원받아 컴퓨터 판매 창업을 했습니다. 컴퓨터 판매로 시작한 사업은 금융업에도 진입했습니다. 그는 수수한 스타일이지만 정치적인 인맥이 넓으며 많은 해외 언론에서 그가 여러 중공 지도자의 가족과 거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젠화가 형을 선고받은 후 그와 중공의 권세 있고 높은 지위 가족들과의 은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대중의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장쩌민, 정칭홍, 장더장, 유원산 및 기타 장파 일가의 흰 장갑으로 간주하며 샤오젠화 사건은 한때 중난하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샤오젠화가 정부 관리들과 관계를 구축하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회사를 옮겼을 때 자본시장이 막 출발해 정치권과 친분이 있는 금융권 고위층 중 한 명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